자, 부경교차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적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능력, 다시 말해서 마필의 우열이 조금은 나뉘어지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신마들이라고 봐야 될 마필들이지만, 싹수 있는 마필들이 있고요. 발전 기대치 갖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1번마 라운드 어게인, 6번마 칼잡이,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보여주는 경주입니다. 6번마 칼잡이가 선행을 가고 1번마 라운드 어게인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그냥 이 두 마필 사이에서 끝날 가망이 되게 높고요. 뭐 기스도 라운드 어게인의 다실바 기수, 칼잡이의 정도윤 기수, 뭐 기수도 믿음이 가는 기수입니다. 뭐 경마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마필이 나왔을 때는 좀 승부를 걸 수도 있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너무 저배당일 경우, 제가 말하는 저배당은 서너 배 이하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 배당이라면 과연 승부를 할 수 있을까? 물론 배팅 금액이 상당히 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경주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제 방송을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고 저배당에는 그렇게 크게 손을 안 대죠. 그럼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복병을 찾습니다. 근데 사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16을 믿고 배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관전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저배당이라 하더라도요, 단통으로 적중에 성공을 한다면 환수 분명히 됩니다. 그 점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1번, 6번 이 두 마필이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전개도 그렇고요. 기수의 기용도 그렇고 뭐 하나 빠질 게 없다. 다만 이 경마라는 것의 변수를 생각한다면 그나마 좀 붙여볼 수 있는 말이 이 4번마 취어풀 라이프. 딴 거 없죠? 선행입니다. 선행. 선행을 가서 버티는 거. 이거 하나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3번마 일출 골드가 좀 될 듯 맞들 듯한 지금 걸음을 보이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한 번은 더 추천을 할 건데, 뭐 강하게 추천하기는 어렵죠. 원체 강한 마필 두 마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마필들은 이제 삼복을 노릴 수도 있다. 근데 4번마 치어풀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삼복도 크게 배당은 없을 테지만, 3번마 일출 골드는 삼복으로도 조금 배당을 좀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입상 가능마로 1번 라운드 어게인, 6번 칼잡이 이 두 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는 삼복용입니다. 3번마 일출 골드, 4번마 치어풀 라이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마에 100%는 없기 때문에 혹시 보여지는 복병마가 있으시다면 그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무리한 배팅은 하지 않기를 좀 권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적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가능성은 좀 가지고 있는데, 이 가능성을 아직 폭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마필들과 부진마로 빠질 가망이 높은 말들의 한판 승부고요. 전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 선입권이 두터워질 경주예요. 그 앞선에 전개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뭐 간단히 이렇게 보면요,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 1번마 바벨퀸이나 기본 스타트 능력 안고 있는 뭐 7번마 뉴 커넥트, 그리고 최외각에 있는 11번마 에이스 아모카,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 갈 가망이 높고요. 9번마 용산 큰별이라든가 4번마 히어로 제이, 뭐 이런 마필들이 선입권 따라갈 겁니다.
자, 문제는 이 11번마 에이스 아모카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기대에 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은 점점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죠. 이제 다실바 기수로 기술을 교체하고 나오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실바 기수가 외곽에서 이렇게 휘감고 나와서 앞선을 갈 수 있다면 에이스 아모카가 입상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만약에 빠르게 치고 나와 버리면 경합 상황에서 버티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선행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번마 바벨 퀸이라든가 7번마 뉴커넥트 이런 마필들이 이렇게 뒷심이 있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전개의 이점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오죠. 또 주로 자체가 좀 불량 주로가 될 가망이 높기 때문에요. 자, 이랬을 때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말머리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이 4번마 히어로제입니다. 선더 모카신의 자마예요. 자, 선더 모카신의 자마들이 대부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근성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상위군에서는 모르겠지만 하위군에서는 분명히 통하는 발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히어로제이님 데뷔전이었죠.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의권 전개를 했는데 결국엔 밋밋한 걸음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자, 직전 경주 최근 경기 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는 별로 안 좋았지만 마지막에 탄력을 붙이면서 3차까지 갖다 댔습니다. 자, 이런 질주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을 잘 기승하는 게 최근 경기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봤을 때 이 히어로 제이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고요. 인기마가 될 이 5번마 용건, 윤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윤영석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거를 보이고 있는데, 1300에서 착순권 언저리에서 놀다가 이제 거리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줄여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마필이 순발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막판 뚝심이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정쩡한 그런 마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번마 용산 큰별은 저는 솔직히 이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어떻게 기승하느냐예요. 이 최시대 기수가 상당히 저는 기승을 되게 기승술이 좋은 기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기수인데 좀 기복을 보이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기 많이 탔을 때 자기 역할을 잘 못하고 복병 많이 탔을 때 느닷없이 때리고 들어오면서 배당을 내는 그런 기수가 돼버리고 말았으니까 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마필이 지금 윤영석 기수가 직전 경주에 기승을 하고 게이트의 2점으로 선의권 붙인 후에 이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3창까지 갖다 댔는데, 자, 일단은 부담 중량 2kg가 올라갔다라는 것도 좀 단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저는 아마 이 최시대 기수가 이마필을 가지고 좀 선행 승부를 하려고 보는데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용산 큰별도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수가 있고요. 1번마 바벨퀴는 분명히 순발력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뭐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바벨퀸의 입장에서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습 선행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습 선행에 실패해서 경합 상황으로 빠져버리면 아예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또 전진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조금 불안 요인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지금 복병권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2번마 백투더 챔피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마필인데 직전 데뷔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앞서리도 못하고 그냥 호미권 언저리에서 놀고 말았는데, 자,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이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그렇게 막 체형이 크거나 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다부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게이트 2번 게이트, 일단 게이트에 2점이 있죠. 그러면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추입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의외의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좁히다 보니까 결국은 인기마들입니다. 이번 마 백투더 챔피언을 제외하고는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이 대부분 다 인기마인데, 저는 일단 바벨킨의 가능성을 처음에는 조금 좋게 봤었는데, 전개 자체를 에이스 아모카가 다실바 기수가 강하게 끌어버린다 쪽으로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퀸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가망이 높겠죠. 거꾸로 바벨퀸이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개를 거꾸로 보셔야 되고 바벨퀸이 버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11번마 에이스 아모카, 4번마 히어로 제이, 2번마 백투더 챔피언을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9번마 용산 큰별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용산 큰별은 뭐 아닌 운동이다. 현장 상황에 의해서 축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빼버리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승군 후 고전하고 있지만 슬슬 적응기를 거쳐 나가고 있는 그런 마필들, 그리고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또 하나는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최고 인기마가 될, 사전 예상에서 보면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4번마 태왕신기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우승을 했고요. 승군에서는 자기 걸음을 내지를 못했죠. 근데 직전 경주 전진구 기수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나가서 그냥 한 바퀴를 돌았던 마필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덜미를 잡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걸음은 냈는데, 저는 이 마필이 뒷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이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번 게이트에 지금 한라누리가 있습니다. 한센의 잠하고 38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러니까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 이 선행 능가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에 게이트 1번 게이트를 안 왔고, 자, 김동현 기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되든 안 되든 저는 한라누리가 치고 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4번 마태왕신기가 한라누리를 앞서기 위해서는 초반 힘한 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아도 뒷심이 없는 마필인데 힘한 배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예상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하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전개로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보다 앞서는 게 마필의 능력인데, 그렇다고 이 태왕신기라는 마필이 뭐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개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이 8번마 골든캠프나 11번마 골든 썬더볼트,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마 한라누리가 선행을 가고 4번마 태왕신기가 싸움을 하는 가운데 8번마 골든캠프와 11번마 골든 썬더볼트가 초반에 무리하게 선행 가담을 하지 말고 선의권 차분한 전개 속에서, 다만 경주의 흐름,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히 빠르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여서는 가야 됩니다. 근데 붙일 능력들은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다만 이 8번마 골든캠프나 11번마 골든 썬더볼트도 지금 뭐 19전, 14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뭐 많은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마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전개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은 이 9번마 월드5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했고요. 승군전에서는 스타트가 안 됐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발빠른 편성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군전에서 좀 고배를 마셨고요. 장기 휴양 후에 5월 달에 이제 휴양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적응은 했고요. 지금 서울에서 내려간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도 선행이 지금 가능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최근 이현종 기수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상당히 좀 다부지게 말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월드5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경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반에 여러 마필이 막 경합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근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있냐 하면 그런 마필도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선행 선입 쪽에서 끝나는 경주기는 하지만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마필들이 버틸 수 있다고요. 자, 11번마 골든 썬더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하게 보는 이유가 이 마필이 뛰었던 편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이 골든 썬더볼트 입장에서는 편성이 지금 약해진 겁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선행 고집을 하지 않는다면 외곽이 크게 단점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골든 썬더볼트, 8번마 골든 캠프, 9번마 월드5, 그리고 복병으로 선행 버티기 노려볼 1번마 한라누리, 이렇게 4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가 될 4번마 태왕신기는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봤을 때는 경주 거리가 좀 변수가 될 가망이 높고요. 마필의 능력이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고요. 그래서 믿을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과연 이 전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인데 전개를 잘 탈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필을 보겠습니다. 1번 마테이아 한세네 자마고요. 박재희 기수가 1번 게이트 2kg의 부담 중량 감량 이점을 안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이 한세네 자마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순발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고 좀 끈끈함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계속 남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이 마필은 연속해서 1600을 지금 뛰었었기 때문에 경주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는 좀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만 액턴 파워가 아마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31전을 뛴 마필입니다. 31전을 뛰어서 우승이 없는 마필이에요. 31전 만에 지금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도 할 수 없죠. 이런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3번만 수소파워는 이게 느닷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개를 좀 흐트러 놓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이 3, 4코너에서 이 앞선의 말들을 압박하는 마필이에요. 그래놓고는 자기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 파워가 나왔을 때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처럼 발빠른 경주를 주도할 그런 마필이 없는 편성이라고 한다면 수소 파워가 전체적으로 전개를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4번마 스타퓨리.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은 뭐 가장 좋다라고 봐야죠. 뭐 전적도 6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자기 몫은 하고 있는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요, 경주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이 스타프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입상의 한 자리는 무조건 차지해야 되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5번마 연승 브라보는 벌써 이제 28번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자, 6번마 퍼플스타가 지금 승분전입니다. 승분전인데 저는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습 선행을 간다면 버틸 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7번마 동부스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속았죠. 분명히 기본 자질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전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계속 좀 추천을 했었는데 이러다가 또 추천을 안 하면 느닷없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계륵 같은 존재긴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이 동부스타 추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자, 8번마 모닝플로우는 일단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습니다.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착수권 언저리에서 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3번에 3착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자, 국산마 5군 승군한 이 두 경주를 제외하면요 6군 시절에 4번을 나와서 3착만 3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정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2착을 차지한 마필과 이렇게 착착가 있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큼은 싸웠는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9번마 스타클래스가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입니다. 돌아온 유현명 기수의 이 마필도 18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후보군입니다. 근데 저는 유현명 기수가 스타클래스를 가지고 지금 선행을 갈 가망이 상당히 높기는 한데 경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400m 경주입니다. 1200이나 1300이라면 저는 스타클래스를 좀 강하게 보려고 했는데 1400m이기 때문에 저는 이 9번마 스타클래스에 대한 믿음을 조금은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경주도 그렇고 사경주도 그렇고 인기말을 빼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스타클래스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행심사 모습은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지만 이 마필이 뭐 아주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면 그런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선행을 갈 수 있는 후보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선행 간다 이런 마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외곽에 있는 불량은 분명히 안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좀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이 10번마 다이아 스피릿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제 직전 경주 승분전에 나왔지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전개가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앞선에 뛰는 마필과 뒤 바닥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의 간격이 그렇게까지 멀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직선주로 들어서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뛸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1번마 다이아 스피릿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차피 견제 없는 질주를 할 수가 있다. 견제 없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필들이 느닷없이 들어와서 배당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1번마 로드 투킨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외곽 게이트에서 꼭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는데 자, 이제는 이 마필이 이제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도 그럼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잘 풀린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위험한 승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 3번마 수소 파워 때문에요. 근데 이 6번마 퍼플스타가 좀 빠르게 전개를 해버린다면 저는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스타클래스가 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고 선의권 내지는 바닥에서 꾹 참고 한 발을 쓸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8번만 모닝플로우는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은 안 할 겁니다. 근데
현장 상황은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마원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4번마 스타퓨리, 1번마 테이아, 6번마 퍼플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다이아 스피릿, 이렇게 4마피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편성표를 누가 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 짭니다. 특히나 요즘은 정말로 어렵게 짜버립니다. 그래서 이변 아닌 이변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마필의 능력 자체가 그렇게 막 큰 차이가 나지를 않고 보병권의 마필들도 분명히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기마가요. 2번마 파워사운드, 그 다음에 1번마 헬로윈 파티, 11번마 라운드 할리, 이 3마필 정도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4번마 특급 캠프, 6번마 서던킹, 이 정도, 그리고 9번마 닥터 쿠쿠까지가 복병권에서 지금 논의가 되는 그런 마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이 2번마 파워사운드, 이 마필은 일단 선출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였죠. 제가 5번마 이 파워사운드, 그 당시 5번 게이트에 나왔는데, 이 파워사운드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때의 모습을 보고, 이때의 질주, 전개 모습을 보고, 생각보다 이 파워사운드는 상당히 강한 마필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 주에 무조건 입상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직전 경주 앞선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파워사운드가 직전에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레이팅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점이 좀 단점이기는 해요. 단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경마를 하다 보면 좀 단점을 극복하고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막 강편성은 아닙니다. 저는 이 파워사운드가 차라리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재미있는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파워사운드가 앞선을 간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저는 이 9번마 닥터 쿠쿠나 11번마 라운드 할리,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다 승분전을 갖는 마필인데,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걸음을 내는 마필인데, 자, 물론 11번마 라운드 할리나 9번마 닥터 쿠쿠가 상당히 강하게 초반에 스타트를 함으로써 앞선을 장악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힘한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그 앞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외곽이라는 불리함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끝걸음은 무뎌질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5번마 담양의 신, 직전 경주 정우주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10번 게이트 외곽에서 그냥 쭉 치고 나와버렸죠.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버텨냈습니다. 물론 경주거리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그러니까 이 마필도 순발력보다는 이제 중속을 밀고 나오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선을 가담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선이 상당히 좀 힘한 배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특급 캠프, 그리고 3번마 네임드입니다. 자, 특급 캠프는 지금 17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솔직히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직전 경주의 마필이 조금 더 근성이 좀 있어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직전 경주만큼의 근성만 보여준다면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3번만 네임드는 좀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네임드라는 마필이 데뷔를 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승부를 지금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유영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의 모습을 보면 채취까지 돼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이 조금 무너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 즉 파워 사운드가 앞선의 마필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는 전개가 나온다면 3번마 네임드한테도 한 번의 취입 타이밍은 좀 기대할 수 있고 네임드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마 헬로윈 파티는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잘 풀렸습니다. 경주 자체가 잘 풀려서 이제 3차까지 갖다 댄 마필인데, 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파워 사운드와 착차가 한 3마신 4마신 정도 차이가 났는데, 자, 과연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파워 사운드는 부담 중량이 올라갔고 이 헬로윈 파티도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워 사운드를 강하게 본다면 헬로윈 파티도 분명히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최고 아깝게 보는 마필이 20번마 블루 아이콘인데, 이 근성이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에서는 그 근성이 좀 사라진 모습입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이번 경주에서 뭐 강하게 통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조금은, 인기마들을 좀 뒤로 돌리는, 그런 배팅 전략을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부경 경마가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파워사운드, 4번마 특크캠프, 3번마 네임드,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헬로윈 파티,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오늘 오픈 경주죠. 1600m에서 펼쳐지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 16마필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16번째 마필이 흥행질주입니다. 근데 저는 흥행질주를 추천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흥행질주가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솔직히 안 될 거름은 아니지만 지금 기수도 김하연 기수고 흥행질주도 좀 앞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외곽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부산에서 2마필 그리고 서울에서 2마필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대한질주입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죠. 최근에 상당히 좀 계속해서 이 대상 경주 나오면서 부산 일보배, 뭐 세계 일보배, 단거리 경주에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서 스타트를 못 끄는 바람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직전 서울에서 있었던 이 1등급 1400m 경주에서는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좀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자, 1600m입니다. 부경의 1600m는 생각보다 앞선, 그러니까 선행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는 대한질주가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버티기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서울의 마필 중에 14번마 노던타임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을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뭐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데,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성적이 좀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근데 빅토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가능한 그 포지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노드타임이 끈끈하게 버텨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이라는 단점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 대한질주가 선행을 나갈 때 그 옆선에 붙여서만 갈 수 있다면 저는 노든타임한테도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산의 마필 중에서는 4번 마 갤럭시 로드. 자, 이 마필이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마필 자체가 좀 근성도 좀 갖고 있고, 근데 과연 이 갤럭시 로드라는 마필이 대상 경주에서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냐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의문은 있습니다. 의문은 있지만 이성재 기수가 전개만 잘 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의 부산 마필은 역시 11번 마 예스 퍼펙트입니다. 선행 일변도, 인기마들이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마 예스 퍼펙트입니다. 이 예스 퍼펙트와 지금 비슷한 질주를 하는 마필이 이 7번 마 해피피버인데, 예스 퍼펙트는 지금 부담 중량의 변화가 없는데 해피피버는 6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인 대한질주나 예스 퍼펙트는 부담 중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에 갤럭시 로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오리무중인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위노골드, 10번마 대한질주, 11번마 예스퍼펙트, 그리고 13번마 프로칸설,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거든요. 근데 믿을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그리고 16마필이 뛰는 경주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에 가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마로요, 10번마 대한질주, 11번마 예스퍼펙트, 4번마 갤럭시로드, 그리고 복병마로 14번마 노던타임,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제가 대상경주 때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솔직히 대상경주 정도 나올 마필들이라면 절대 강자가 없는 이상은 다들 노리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승부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경주는 솔직히 즐기는 것만으로도, 관전만으로도 재밌는 경주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상경주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실망스러운 대상경주가 많았는데, 이번 오너스컵은 그래도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부경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차 경주의 마지막 경주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부산에서는 대상 경주 바로 다음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맥이 빠집니다. 근데 뭐 대상 경주라고 배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대상 경주든 일반 경주든 그냥 한 경주일 뿐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저는 조금은 혼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3번마 디몬 스파이가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뭐 기본적인 능력은 믿습니다. 최근의 마필이 좀 달라졌죠. 최근의 마필이 좀 어느 정도 이 막판 뚝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이 상승세라는 거는 절대 무시를 못하고요. 여기에 다실바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에서 마지막 승부를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인기마가 이 8번마 마군입니다. 자, 이 마필이 2연승을 거두고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인데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이제 승군전입니다. 자,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막강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군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마군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주 만에 출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어쨌든 승군전입니다.
이 승군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승군전에서 강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4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마군이 승군전에서도 연승을 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3주 만에 출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미있게 보는 말은 이 7번마 운주스타입니다. 아마 이 마필도 좀 인기권이 될 마필인데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가면 조금은 더 뜁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갔을 때 조금 더 뛰는데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늦발 아닌 늦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주를 좀 망치고 말았죠.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뭐 발빠른 마필 해봐야 안개티에 있는 하늘강자, 뭐 머니케이스, 뭐 아델부스 뭐 이 정도인데 충분히 이 운주스타가 유연명 기수가 마음만 먹는다면 갈아엎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저는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요. 1번마 하늘강자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뛸 수 있다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에 나갈 수 있다면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인 거죠. 이번 경주가 생각보다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거지 하늘강자 자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부경의 1800은 서울의 1700과 전개가 좀 비슷하다라는 거. 그럼 만게이트 선행말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2번마 머니케이스 직전 경주 이제 이용락 기수가 기승을 하고 1400에서 3착을 갖다 대면서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3착으로 지금 승군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울 수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기수를 이용락 기수에서 윤현석 기수로 변경을 했다. 이 점은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솔직히 크게 믿을 말도 없고 인기말을 뒤로 돌리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글쎄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번 경주도 조금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팅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디몬스파이 7번마 운주스타 1번마 하늘강자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머니케이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 인기마인 8번마 마군을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